안녕하세요. 앤손입니다. 경매를 처음 배우는 자금력이 충분치 않은 이제 그런 초보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물건이 뭘까요? 일단 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쪽이 일단 초보들이 움직이기에 부담이 없겠죠. 그리고 좀 안전한 황금성이 뛰어난 쉽게 임대가 나가고 쉽게 팔리는 아무래도 아파트가 되겠죠. 소형 아파트 또는 중소형 아파트. 자, 이런 쪽이 그것도 수도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방이어야 되는데 또 지방이라는 데를 초보자가 아무런 연고가 없다면 또 투자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초보 투자자들이 이제 경매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사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스스로 본인이 공부하고 투자를 하면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막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럴 텐데 실제 이런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물건을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2019년이죠. 2019년에 여름에 경상남도 통영이라는 도시에 이런 아파트가 나왔었습니다. 한눈에 보시면 많은 아파트죠. 그리고 하나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130건 정도가 경매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도권에 126건이 나왔네요. 수도권의 사람들이 이쪽에 초보자가 투자하는 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통영이라는 도시가 크지도 않고 주변에 거제라는 곳이 또 작년만 해도 경제적으로 조선산업이 워낙 문제가 많아서 힘들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었거든요. 실제 이 아파트도 조선소가 소유하던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소가 망해서 소유하던 그러니까 직원들이 쓰던 아파트가 전부 경매가 나왔는데 대량으로 나오죠. 이렇게 이 경매에 관심 있게 지켜보면 이렇게 대량으로 아파트가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큰 업체가 도산해서 나오는 경우 또는 아파트 건설업체가 임대용으로 가져가다가 그 건설업체가 잘못돼서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들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대량으로 나오는 물건 중에 장래성만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초보 투자자들이 작은 금액으로 투자하기에는 좋다라는 거거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양이 많아서 할 얘기는 많지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3번 떨어졌다면 많이 떨어진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통영이라는 곳이 이 거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됐다는 것, 그리고 이 아파트를 소유한 회사가 오래전에 부도가 나서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것, 또 하나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 작은 도시에 이거를 소화할 만한 그런 투자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멀리서 오는 투자자들은 또 특별한 충분한 수익이 나와야만 또 이 물건을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제가 이 물건을 관심을 갖게 된 거는 통영과 거제라는 곳이 이제 되살아난다라는 것과 또 이 물건의 위치한 이 바닷가 조선소 위치에 어떤 호재가 있었다는 것, LH가 주관하는 호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 그리고 다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량으로 나온 걸 이걸 제가 관여하는 학원에서는 다 소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입찰을 해서 한 80여 개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의 장래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 그리고 현장 답사도 실제 사전에 했었고, 그래서 결국 낙찰을 받고 현재 월세 쪽으로 임대를 놓고 있는데 아직 임대가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대략 한 10월 정도에 마무리가 됐고, 수리한 것까지 하면 거의 연말 전에 한 11월 정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임대가 다 안 나간 것은 그만큼 이 지방 소도시, 도시가 작다는 것, 그리고 아직은 경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 어느 정도 그 감안한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아직 다 임대가 나지 않아서 지금도 계속 꼭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비슷한 물건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비슷한 사례들을 사실은 저는 늘 검색을 합니다. 자, 지금 보는 순천법원에 작년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역시 이 아파트의 경매 사건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지금 금방 보이시죠? 대량으로 나온 아파트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인데 다른 아파트 역시 대량으로 나왔죠.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 호반 리젠시는 면적도 이 중소형이 아니고 중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조금 센 편인데 역시 이제 대량으로 나왔고 또 많은 제 주변에 많은 투자자가 있다 보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죠. 그 검토한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이 제 개인적인 메일이긴 한데 자, 여기 지금 작년 여름에 제가 주고받은 메일이고요. 뭐 이런 요건 아니군요. 요런 순천 통영 요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 검토한 자료를 하나 볼까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 검토를 한다 그러면 이제 물건 자체가 무지 많고요. 또 이거를 투자하는 그 저희 회원들은 또 초보자이거나 거리상으로 검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운영한 학원 입장에서 이걸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투자하는 회원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류를 작성했었더랍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창원 그 통영은 거제도 쪽에 있죠. 여기 있었고요. 이 물건은 순천이라는 도시를 투자를 한다면 조금 이 순천과 그 주변을 아셔야 되는데 순천, 광양, 여수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서 이 세 개의 도시가 거의 하나의 권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통영이라는 곳은 수도권에서 KTX가 가지 않지만 순천은 KTX가 가죠. 그런 측면에서 또 수도권 투자자가 투자하기에는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왔던 물건이 59평방하고 두 가지였거든요. 82평방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충분한 검토. 검토라 그러면 권리분석이죠. 첫 번째는 권리상의 문제가 없나? 이건 뭐 자주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고 실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장래성이에요. 앞으로 오를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지방의 작은 아파트는 보통 임대로 가져가는 쪽이다 보니까 갖고 가는 동안에 가격이 올라주거나 적어도
가격을 유지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실제 임대가 바로 나갈까, 얼마에 나갈까, 이것과 그다음에 이제 대출 관련, 뭐 수리 관련, 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다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여기 다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순천에서 광양까지 그리고 여수까지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여기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본다. 순천은 공업이 그 산업단지가 거의 없죠. 여수는 화학 쪽이 많이 있고 광양은 제철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이 생활하는 쪽은 중심이 되고 물론 여수도 여러 호재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쪽의 이 하나의 권역으로 가격을 형성한다라는 것 이런 거를 좀 판단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간단하게나마 여기다가 이렇게 이 조사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거 장래에서 중요한 거는 입주 물량인데 그 시점에 작년 6월 7월 시점에 판단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투자할 때 요 세 개의 도시가 필요한 주택의 양이 대략 한 3,500호선인데 그렇게 물량이 과다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작년 시점에서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거로 나오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그냥 적정 공급량이 공급되는 그런 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던 이 호반 아파트의 가격의 동향, 추이, 상승세를 보인다라는 게 쉽게 나타나고요. 그 밑에 있는 전세가는 좀 더 매매가보다 상승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안정적인 상승 그리고 전세가가 밑에서 받쳐준다는 것. 이런 자료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이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도 그 당시 적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고요. 임대 물량도 모자랐다. 그리고 현장 조사에서 장단점. 장점이라면 뭐 기본적인 장점 말씀드린 거 외에도 이게 대량으로 움직이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일일이 입찰하러 가지 않아도 되고 물론 조사는 본인이 하는 게 좋습니다만 또 객관적인 자료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있다라면 이 답사를 굳이 본인이 안 가도 된다는 것. 대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몇몇 경험 있는 사람이 답사하는 것. 입찰하러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입찰하러 간다고 꼭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게 순천법원이 사실 멀거든요. 수원에서 수도권에서 가자면. 그래서 이거를 수십 개를 입찰하는 거다 보니까 맡길 수가 있죠. 위임하고 대리해서 맡길 수가 있다는 것. 그 이후의 절차 모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았다면 대출 받는 것, 수리하는 것, 명도하는 것, 수리하는 것 이런 모든 절차를 여러 명이 실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 몰라도 그 여러 명 중에 따라가서 같이 어울리다 보면 배우게 되고요. 또 바빠서 못 간다면 그 가는 동료들에게 이런 것들을 맡겨도 되는 그 이후에 임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 또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나오는 거를 다수가 입찰할 때는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렇게 결정해서 결국 작년에 입찰을 했었죠. 하고 실제 낙찰을 뭐 많이 받았습니다. 통영 뭐 이렇게 이걸 세 개의 물건을 여러 차례 나눠서 이게 한 개의 물건이 아니고요. 연양동에 호반도 있었지만 또 청솔 아파트도 있었거든요. 순천에.
그래서 그러한 물건들을 거의 한 2달 동안 대여섯 번 이렇게 나눠서 입찰하러 가고, 실제 저희들이 이 낙찰받은 게 거의 한 100한 20, 30개, 통영이 특히 많이 받았고요. 67개를 받았네요. 그 다음에 순천도 한 3, 40개를 낙찰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뭐 그런 기록들이 지금은 우리가 활동하지 않는 다음 카페인데요. 지금 네이버로 지금 다 거의 다 옮겼기 때문에 다음 카페에서 활동을 안 합니다만 작년 기록이 여기 남아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선택할 때 뭐가 중요하나 말씀드려볼까요?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이제 공급량,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공급량이어서 아까 보여드린 것과 조금 다소 다른데, 어쨌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급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많지도 않은 안정적인 공급.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으로 이 세 개의 도시가 거의 하나의 권역이라는 것도 지도를 보면서 또는 현지 가셔서 이런 거를 또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가격의 추이를 한번 볼까요? 가격의 추이를 보면 요거는 오늘이 3월 7일입니다만 3월 4일, 5일날 발표된 이 KB 통계거든요. 제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던 지역, 순천, 광양, 여수, 최근 여전히 약간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하락이 아니죠. 그리고 그 앞에 말씀드렸던 통영, 거제, 거제는 아직도 뭐 깨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행인 것은 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다행이고요. 통영도, 거제 옆의 통영도 상승세는 아니지만 하락도 아닌 이런 쪽인데, 요거를 조금 올려서 볼까요? 올려서 보면 그 여수, 순천, 광양은 수년 동안 계속 안정적인 상승이었습니다. 보합 내지는 강보합 쪽이었고요. 거제나 통영은 이전에는 이렇게 떨어졌었죠. 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는 오를 가능성을 충분히 봅니다. 여수, 순천, 광양은 오르는 쪽보다는 여전히 이런 쪽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내용이 많아서 일단 지워버리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작년에 이 물건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하나하나의 물건에 다 검토했습니다. 대항력이 있냐 없냐, 이거 매우 중요하죠.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을 받냐 못 받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수가 있냐 없냐를 하나하나 꼼꼼히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거는 안 들어가거나 또는 가격을 낮추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체크했던 사례입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개를 입찰할 때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권리에 대한 또 수익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물건이 나온 게 없나? 나온 게 있죠.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순천 위주로 보겠습니다. 여수, 광양, 순천이 다 순천법원 관할이거든요. 이 아파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건 보면 진행되는 물건들 있죠. 주로 이제 저희들이 많이 다뤘던 거는 여태 낙찰받고 임대 주거나 또는 매도한 물건들이 지금 보이는 주로 청솔 아파트, 그 다음에 호반 아파트. 근데 이렇게 한 개씩 나오는 거는 참 이 수도권에서 투자하기가 저같이
조금 이렇게 많은 다수를 움직이는 입장에서는 이걸 추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이미 투자를 했다면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잘 아니까 또 개별적으로는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초보이시면서 수도권에 계시는 분이 처음으로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물건을 고르기는 참 쉽지가 않죠. 답사를 한 번, 두 번 해야 되고 또 입찰하러 가야 되고 떨어져서 빈손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뭐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관심이 가지 않는 그런 물건이 될 텐데 이게 한번 투자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쉽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이 물건들이 거래가 잘 되나? 요거는 좀 아주 작은 평수네요. 연양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2평방도 나왔었거든요. 이 물건들이 잘 거래가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작년 7월, 8월에 낙찰을 많이 받았고 지금이 3월인데 가격이 상승을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때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가가 무지 높다였습니다. 36 말고요. 59로 볼까요? 전세가가 매매가하고 거의 뭐 일치합니다. 이 말은 뭐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전세 물량이 모자란다. 이런 의미도, 물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좋게 봤었고요. 실제 가격, 작년에 그 큰 평수는 여기는 지금 82평방이 아마 다른 단지인 거가 2차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2차를 한번 볼까요? 2차는 실거래가 82평방이 나오죠. 네. 여전히 거래가 잘 되고 전세는 별로 많지 않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매매가 잘 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좀 적극적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차를 볼까요? 1차의 작은 평수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6평방이 투자를 할 때 임대 수익은 좋지만 나중에 처분이 좀 너무 작은 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제 경험인데요. 물론 여기 거래는 좀 되고 있었네요. 이 여수, 순천, 광양이 공업도시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담 없는 이런 아파트,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래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59평방을 가장 많이 권하는데요. 여전히 거래는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 전세가나 매매가나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 이게 이 아파트 단지의 이 동네의 좀 특색이라고 봅니다. 전세가 잘 보이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전세가. 그리고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았죠. 그냥 평이하게 가고 있고요. 59평방 역시 떨어지지는 않고 평이하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천 물건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대량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매나 부동산 그 투자의 초보자들이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수도권에서는 마땅치 않다. 물론 뭐 빌라나 오피스텔을 할 수도 있지만 수익성이나 황금성에 있어서는 아파트가 훨씬 낫다. 그러면 결국 지방의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그런 지방의 아파트를 시간이 많으면 뭐 모든 지방을 다 돌면서 수익성을 판단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국 이렇게 다량으로 나오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기회가 있는 그런 쪽을 활용해서 같이 움직이고 투자하는,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많이 움직이면 별로 겁도 없어지는, 그리고 본인이 잘 몰라도 뭐 따라가면서 배울 수 있는,
일종의 무임승차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초보자한테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 공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순천 여수 광양 그리고 경남 통영에 대량으로 나온 아파트를 판단하고 투자한 경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들은 제가 활동하는 다음 카페나 지금 현재 활동하는 네이버 카페에서 자료를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앤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